재산을 많이 모아두셨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희 삼남매를 한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남매에게 모두 10억씩 공평하게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 앞으로 각각 10억 원 상당의 현금이랑 아파트랑 주식이 있어. 금액은 다 같으니까 각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재미가 좀 있지 않니? 자, 고르도록 해. 누나, 그러면 나 먼저 골라도 되지? 아, 그래? 나는 10억짜리 아파트. 예로부터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라고 했다고. 에이그 헛똑똑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 나는 안전 제일이니까 10억을 현금으로 가져가겠어. 막내 너는? 아니 뭐 다 정해놓고 왜 나한테 뭘 물어봐. 그래? 언니 오빠 골라. 다 가져가면 나 남는 거 주식밖에 없잖아. 아 뭐 내가 주식 가져갈게. 언젠가는 내 주식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저 멍추. 우리 저 주식 딱 봐도 쪽팔린데. 그래. 막내 쟤는 수준에서 아무것도 몰라. 멍추. 오케이. 다들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그럼 삼남매 모두 해산. 그렇게 우리는 재산을 10억씩 공평하게 나눠받았고 5년 뒤에 아버지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저희 삼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둘째 너 그때 가져간 아파트 많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부동산이 최고라니까. 그나저나 막내 얘는 왜 안 와? 이게 무슨 소리? 뭐야 이거? 어머? 어머, 또 스포츠카! 저기서 내리네, 쟤 막내 아니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내려? 발레 파킹 아니야? 어머, 언니, 오빠. 어머.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안색이 좀 왜 그래? 다리 좀 상태 많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너 저 비싼 차 어떻게 산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어? 아, 저 내 차? 정말. 아니, 5년 전에 우리 아빠한테 물려받았던 주식이 대박 났잖아. 8배가 쪘어, 언니. 그래서 그냥 80억 정도 올린 기념으로 푼돈 주고 별거 아니더라고. 샀어, 그냥. 우리 80억? 그때 받은 아버지 재산이 80억이 됐다고? 안 돼. 이거 다시 돈 뱉어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5년 만에 80억으로 늘어난 막내.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막내 재산을 형제끼리 다시 나눌 수 없을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와, 80억 좋겠다. 야, 아버지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10억씩 공평하게 했는데 네. 이게 다 달랐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네. 예, 아버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던 삼남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 부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삼남매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뜨고 나면은 분명히 이 재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요걸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산 분쟁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 아버지 계실 때 그렇게 나눠준 이유가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히 형제들끼리 싸운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다. 이거죠. 그렇죠. 나눠 가져라 한 거죠. 네. 아버지는 2015년 첫째 딸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현금 10억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에게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 10억 원짜리 많이 아파트를 올랐는데. 줬고요. 네. 셋째에겐 퇴직한 제약회사의 주식 10억 원을 공평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제약회사. 이런 재산 형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스스로 의견을 물어서 선택하게 한 거였고요. 네. 또 이후 형제들끼리 재산 분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첫째는 현금, 둘째는 아파트, 셋째는 주식. 야, 이렇게 나눠준 게 얼마 감지덕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절대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아무 탈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네요. 문제가 이제 5년 뒤에 생긴 네. 거예요. 아하. 네. 2020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일어나는데요. 생전에 증여해줬던 삼남매의 재산에 가격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죠. 자, 일단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재산 변동이 있었나. 자, 첫째, 현금을 변동 없이 갖고 있었죠. 네. 10억이지. 그대로. 네. 둘째는 아파트 재건축 확정. 30억. 30억, 3배. 지금 3배 더 갔습니다. 올랐어. 반포니까. 그렇죠. 놀라운 거 이제 셋째죠. 셋째 나왔습니다.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주가가 쉽지 8배 않은데. 폭등했습니다. 이야. 주식 평가액이 무려 80억 원으로 늘어난 건데요. 야. 이 소식 들은 첫째와 둘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셋째에게 우리 돈 내놔, 나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10억씩 나누긴 했는데 한 명만 80억
10억이 됐다. 그럼 그 폭등한 그 값을 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언니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언니 이게 입장에서. 이미 뭐 5년 전에 나눴고 이제 합의도 했는데 이제 그래. 와서 나누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아파트 올랐잖아. 그렇지 마요. 인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 10배 올랐다 이렇게 맞아, 가지고 이제 맞아. 분쟁이 되는데 이제 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1억이었으면 1억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배 올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근데 우리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상속 분쟁에 대해서는 그 가격은 증여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판례가 그래요? 나왔어요. 그래서 유류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식이 만약에 뭐 10배가 올랐으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을 산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요. 야,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네. 증여 받았을 때 시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속 개시가 됐을 때 이게 80억이 됐단 대박. 말이죠. 이 80억을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10억이면 저 상속세도 50%일 걸. 같은 거 아닌가요? 갑자기 김이 확 차졌어. 아니 근데 그럼 주식으로 대박난 셋째가 첫째 때랑 둘째한테 얼마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류분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유류분 실제 계산 굉장히 복잡해요. 뭐 네. 세금이라든가 뭐 다른 재산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사망 개시 당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사망 당시에 첫째는 현금 10억 원이었죠. 네. 둘째 아파트 30억 30억이었잖아요. 됐고. 셋째는 주식 80억입니다. 합하면 총 120억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상속분,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상속분부터 계산을 해보면 3남매니까 1대1대1 해서 3분의 1씩 40억을 받게 되잖아요. 오. 이거의 절반인 20억이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20억으로 재분배된다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재산이 20억이 안 되는 사람만 유류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첫째는 10억 원, 현금 그대로 있잖아요. 네. 20억에 10억이 못 미치잖아요. 이 못 미치는 10억을요, 더 많이 받은 둘째와 셋째가 증여받은 재산 비율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나 셋째는 30억, 80억 이렇게 이미 20억을 훨씬 상회하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계산을 해보면 어림잡아서 둘째가 반환할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셋째가 반환할 금액은 7억 3천만 원 해서 10억을 이제 첫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네.